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준파 라일리의 축복받은 집입니다. 작가는 1999년 첫 소설집 축복받은 집을 출간해 그의 오헨리 문학상과 펜 해밍웨이상을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에는 9개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 피르자 아저씨가 식사하러 왔을 때, 질병 통역사, 진짜 경비원, 섹시 센 아주머니의 집, 축복받은 집, 비비 할다리의 치료,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이라는 단편들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돼 있어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태어난 인도를 떠나서 영국 런던을 거쳐 세 번째로 도착한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는 1964년에 무역사 자격증과 $10만을 들고 이탈리아 화물선인 SS 로마호를 타고 인도를 떠나 런던 북부 핀스베리 파크에서 비슷한 처지의 벵골 총각들과 살게 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청강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면서요. 그리고 1969년 형과 형수의 소개로 말라라는 여성과 결혼에 대한 의무감으로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해 육순위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도서관의 관리부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부인 말라는 요리를 잘하고 뜨개질과 자수와 풍경 스케치를 할 줄 알고 타고르의 시를 암송할 수 있는 재능은 있으나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많은 남자들에게 퇴짜를 맞은 27살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말라와 5밤을 같이 보내고 남자가 인도를 떠나면 관습상 6주 동안 말라는 형과 형수와 함께 지내면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다과를 대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한 결혼이었기에 주인공은 아내 말라에게 위로할 마음으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첫날밤 초례를 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결혼이 저는 연상되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식 후 1주가 지나자 미국 보스턴으로 가서 케임브리지 센트럴 스퀘어에 있는 값비싼 숙박시설인 YMCA에서 지냈는데 그 숙소는 차량 통행이 너무나 많아서 창밖의 소음으로 주인공은 너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내의 여권과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6주 동안 YMCA에 머물 작정이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조용한 거리가 있는 집을 수소문해 봅니다. 그러다가 방세가 주당 $8짜리인 집을 구하게 되는데 세를 얻기 위해서 주인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는 대뜸 하버드요 테크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인이 말하는 테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말하고 주인공은 본인은 테크에 속한 듀이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인의 대사가 재미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방세를 성실하게 잘 내는 하버드나 테크에 다니는 남자한테만 방을 준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세를 얻기 위해서 하숙집을 방문하는데요. 주인인 크로프트 부인은 엄청 늙고 조그맣고 긴 손가락은 핏기가 없고 관절은 부어 있으며 손톱은 누렇고 거친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노파는 문을 잠가야지 라거나 체인을 걸고 걸어 잠그고 손잡이의 단추를 꽉 눌러 라고 명령하듯 큰 소리를 지릅니다. 새를 얻으러 온 처음 만난 남자에게요. 그리고는 시간을 잘 지킨다면서 방세도 그렇게 잘 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앉아있는 피아노 벤치를 두드리면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달에 미국 깃발이 꽂혔다면서요.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굉장하지 않냐고 우렁차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부인이라고 대답하는 남자에게 굉장하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당황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크로프트 부인의 집으로 남자가 이사를 하고 나서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자에게 부인은 첫 만남에서와 똑같이 벤치에 앉으라고 명령하고 달에 미국 국기가 꽂혔다고 말했으며 전날 밤과 똑같이 굉장하다라고 말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자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지만 굉장해요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행한 루틴처럼 이것은 남자와 크로프트 부인과의 10분 정도의 저녁 만남의 일상이 되는데요. 남자가 방세를 처음 내는 금요일에
부인은 피아노 건반 위 선반에 방세를 두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직접 방세를 부인에게 직접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남자를 보고 노파는 아주 친절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노파에게는 헬렌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수프 통조림만 드실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103살이고 4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과부로 살면서 피아노 레슨을 해왔고 그걸로 자녀들을 키웠다고 얘기해 줍니다. 노파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스커트와 빳빳하게 풀을 먹인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으며 남자와 함께 있는 딸 헬렌에게 결혼한 사이가 아닌 신사숙녀가 샤프롱도 없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가 많으시고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샤프롱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젊은 여자가 사교장에 나갈 때 나이가 많은 부인이 따라가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샤프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요. 주인공이 16세 때 아버지가 뇌염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정신이 무너져 내렸고 삶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어둠의 세계로 가라앉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노파의 나이와 그리고 그녀가 먹는 음식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수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늘상 노파가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서 자물쇠를 잠갔고 달에 깃발이 꽂힌 것이 굉장하다고 말해 주었고 그리고 또 그런 노인을 보고 1866년 태어난 이후로 지구상에서 보낸 오랜 세월에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부인 말라의 여권과 영주권이 준비되었으나 주인공은 여전히 미국 땅에서 인도 여자가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보살피고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의무에 심란해합니다. 남자는 주당 8달러짜리 6주 동안의 하숙 생활을 끝내고 주당 40달러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미국에 입국한 아내 말라와 첫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모습이나 존재 그리고 한 공간에서 그녀와 지내는 게 너무나 낯설기만 합니다. 그녀가 온 지 첫 일주가 끝나는 금요일에 주인공은 말라와 외출했다가 크로프트 부인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크로프트 부인은 엉덩뼈가 부러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자에게 자신이 벤치에 떨어져서 한밤중에 경찰을 부른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굉장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부인 말라는 자상함이 가득 배어있고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이며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크로프트 부인은 그런 피아노 벤치 위에 앉아있는 말라를 보면서 피아노 칠 줄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말라가 못 친다고 하니까 그럼 일어서 라고 무시하듯 말하면서 일어서는 그녀를 보고 남자는 낯선 영국 런던 땅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이질적인 문화를 처음 접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인 말라에게 연문을 느끼게 됩니다. 사리를 입고 이마에 점을 찍고 팔목에 팔찌를 찬 말라를 보면서 노파는 이 여자는 완벽한 숙녀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공 남자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내 말라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빙긋 웃습니다. 이 순간이 말라와 자신의 사이가 좁혀지기 시작했으며 몇 달 동안의 허니문이 시작되었다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SS 로마호에서 항해 이야기, 핀스베리 파크와 YMCA, 크로프트 부인과 보낸 저녁 시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가 인도에서 런던으로 떠나기 6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말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저녁 보스턴 글로브에서 크로프트 부인의 사망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주인공을 말라는 또 위로해 줍니다. 이후 주인공 부부는 보스턴에서 30km 떨어진 마을에서 살며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두었고 차를 몰고 매사추세츠가를 지날 때면 아들에게 본인이 103살 먹은 할머니 크로프트 부인과 미국에 와서 처음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부가 낯설고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때를 회상하며 놀라고 아들은 크로프트 부인의 나이가 아니라 방세로 낸 돈이 고작 8달러였다는 사실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놀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을 읽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육주가 함께 지낸 크로프트 부인의 죽음이 서로 대비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런던으로 떠나기 거의 6년 전에 나는 어머니가 그 침상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돌아가실 무렵에 당신의 대변을 만지작거리며 노는 것도 보았다. 어머니를 화장하기 전에 나는 머리핀으로 어머니의 손톱을 모두 깨끗이 청소했고 그러고 나서도 형이 감당하지 못하자 맏형의 역할을 대신 떠맡아서 관자놀이에 불을 붙여 고통스러운 영혼을 하늘로 보내드렸다. 다음은 크로프트 부인의 부고 소식을 접한 부분인데요.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을 무릎에 내려놓은 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벽을 쳐다보았다. 크로프트 부인의 죽음은 내가 미국에서 애도한 첫 번째 죽음이었는데 그녀의 삶은 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존경했던 삶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났다. 오래오래 살다가 영원히 떠난 것이다. 두 번째 인상적인 포인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의무감으로 결혼한 주인공이 아내인 말라와 어색하고 낯선 감정에서 그리고 연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감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작가가 어떻게 그려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내 말라와 첫 외출에서 크로프트 부인 집을 방문했을 때 어색하고 낯선 감정을 털어내고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이민 1세대가 겪은 평범해 보이지만 상상 이상의 삶에 대해 들려주는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들이 좌절할 때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새 대륙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내가 급고가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말해준다. 그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한 영웅이긴 하지만 달에 겨우 몇 시간 머물렀을 뿐이다. 나는 이 신세계에서 거의 30년을 지내왔다. 내가 이룬 것이 무척이나 평범하다는 것을 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나 혼자뿐인 것도 아니고 내가 최초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행로와 내가 먹은 그 모든 음식과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잠을 잔 그 모든 방들을 떠올리며 새삼 얼떨떨한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다. 그 모든 게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나의 상상 이상의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크로프트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이라니 굉장하지 않아? 오늘 준파 라일리 작가의 축복받은 집에 실려있는 단편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으로 오늘도 인터북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